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성 관련 범죄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대법원적인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문제, 바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에 관해서 오늘 좀 얘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강요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2항, 3항, 4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14조와 관련해서 중요시해야 될 거는 1항은 5년 이상 징역, 유기징역이고, 이제 2항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그 다음에 3항은 7년 이하 징역인데, 이제 이 내용에 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먼저 법조문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1항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2호에는 이제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공경에 빠지게 해서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요. 3항은 업무 교형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그다음에 4호는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되도록 이제 유인을 또 권유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폭행, 협박 혹은 이제 돈이나 뭐 업무상의 위력이라든지 지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제 성매매를 하도록끔 유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동 청소년 뭐고, 너 뭐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이제 돈을 빌려주고 혹은 이제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든 다음에 돈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저 사람하고 성관계 해. 안 하면은 너 큰일 당할 거야. 약간 이렇게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 성매매를 지시한 사람을 이제 1항에서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 2항에서는 1항이 제 1호부터 제 3호, 그러니까 1호부터 3호까지. 1호는 이제 폭행 협박, 2호는 이제 선불금, 3호는 영업이 업무 고용 관계. 인 경우인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대가에 따라서 그걸 이제 받도록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 만들어서 채권을 이제 받도록 하는 경우에, 얘기가 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망은 이제 그냥 단순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벌금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하고 이제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제 꼬신 거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하고 혹시 너 성관계 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돈을 주거나 뭘 해줘. 네, 이런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이제 업이 되는 경우에는 항이 또 달라져요. 이제 15조로 가게 되는데, 15조는 차후에 얘기를 드리고 오늘 14조에 관해서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14조의 이제 3항 그렇고 14조 4항은 이제 1항, 2항의 미수검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14조 1항하고 2항의 차이가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 14조 1항은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14조 2항은 이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어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교도소 안 가도 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를 안 가는 거. 이게 바로 집행유예의 효력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도소를 안 가게 된다. 왜 5년하고 7년 차에 어떤 게 있냐면은 소위 이제 장량감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형이든 최대 재판부가 감경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형에서 2분의 1까지가 감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5년 같으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14조 1항이 걸렸을 때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저의 하한형은 바로 5년 선고할 수 있고, 14조 2항의 경우에는 7년이 최하예요. 7년을 무조건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봐줄 저 선처할 수 있고 하더라도 7년까지 가요. 근데 여기 가서 장량 감경에 해서 감경을 할 수 있는데, 형법에 보면은 장량 감경의 기준을 2분의 1까지 잡고 있어요. 쉽게 해서 어떠한 사유를 들더라도 이 여기 법에 규정된 것보다 2분의 1 이상을 하향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2년 6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아무리 장난감이라 해도 3년 6개월이 되겠죠. 2.5, 3.5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집행유예를 형법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년까지예요.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집행유예가 부과가 안 돼요. 붙일 수가 없어요. 3년이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장 붙는 것 중에 가장 제일 이상적인 게 소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제일 마지막 한 따위가 되는 형이 돼요. 이 이상은 만약에 3년 1개월이 되는 순간 집행유예가 못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 형법상.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아까 14조 1항과 2항의 차이는 1항의 경우에는 장난감기를 했을 경우에 2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형량상에서 만약에 좋은 양형 사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데 있어서 뭔가 참작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저질 수밖에 없었고 혹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장난감경을 통해서 2년 6개월이 되고 여기에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2항으로 넘어갈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대가나 요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기로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애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성매매를 대가로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거를 소위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7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7년이 될 경우에는 장난감경에도 3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소년을 뭐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거나 혹은 또 다른 사유가 생겨서 이제 재판부에서 3년 6개월의 성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3년 6개월의 실형을 무조건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1항으로 가는 거와 2항으로 가는 거예요,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거고, 혹여나 적용이 될 경우, 이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2항보다는 1항으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구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범죄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범죄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혹여나 무심코 이제 이러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을 명심을 하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례들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제가 한번 이 사례들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대법원 관련해서는 큰 논의가 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아까 14조 1항의 3호 업무의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과 관련해서 하면 도대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관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단순히 업무상에 관한 이야기인 거냐, 소위 이제 근로관계죠. 위임관계, 위탁관계를 맺는 경우,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실상의 보호관계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대부분은 사실상의 보호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뭐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가출을 했는 청소년을 내가 대신 데리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밖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출된 청소년을 이제 뭐 집 잘 곳 없고 혹은 밥 먹기 힘들고 이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꼬셔서 데리고 와서 이제 뭐 호텔에 채워준다거나 혹은 내 자취방에 채워준다거나 해서 관계를 만드는 경우,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청소년을 직접 케어하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경우 하면서 이 청소년에게 우리 돈이 없으니까 너 가서 돈 벌어와, 성매매 했는 이 경우죠. 14조 1항 제3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혹여나 이제 내가 널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가 그 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너 성매매 해 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14조 2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을 보시는 경우 물론 이제 선의적으로 소위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따라서 뭐 도와주는 경우는 당연히 좋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매매를 시키거나 알선하게 되거나 혹은 청소년에게 뭔가 이제 청소년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련을 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1항으로 가냐 2항으로 가냐 해서 형량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꼭 유념해 주세요. 이 차이는 결국 추후에 이제 집행유예가 부과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 하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 차량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혹은 성매매를 이제 유인하도록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꼭 명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라나는 청소년에 관해서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1항을 가더라도 2항을 가더라도 처벌수위가 엄청 높아요.
이걸 진짜 결코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가출인 청소년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이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니까 동급생들끼리나 1, 2학년 선후배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일단 가출 청소년들끼리 이제 원래 다니다가 돈이 없으니까 시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남 선배들이 이제 여자 후배들에게 이제 같이 가출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 남성 이제 선배들 경우에는 이제 14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누구도 나서서 다 같이 이제 결국에 청소년을 보살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꼭 자라는 아이들에게 꼭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또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상희에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